1882년 7월, 구식군인들의 함성이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13개월 치 밀린 봉급 대신 모래와 겨가 섞인 썩은 쌀을 받았고,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바로 이모군란, 조선 근대사의 첫 번째 대폭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번에는 칼 대신 펜을 든 청년들이 조선 전체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갑신정변 단 3일 만에 끝난 혁명의 꿈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야기는 6년 전,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이 군함을 앞세워 강요한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270여 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약은 조선을 자주국이라 규정했지만 그 말 속에는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개항장으로 지정된 부산, 원산, 인천에는 외국 상인들이 밀려들었고 조선의 물산이 헐갑에 빠져나갔습니다. 일본산 면포가 조선 시장을 잠식하면서 전통 수공업자들은 하나둘 생계를 잃어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위정척사파, 위정척사였습니다.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 구호였습니다. 대표적 인물은 이항로, 기정진, 최익형 같은 노론 계열의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양 문물은 단순한 이질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유교 문명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약이었습니다. 최익현은 1876년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의 예언은 30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위정척사파는 단순한 수구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의병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 일제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개화파였습니다. 그들은 서양과 일본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야만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화파의 원류는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는 1860년대부터 청나라를 오가며 세계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의 사랑방에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같은 젊은 양반 자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박규수가 가져온 세계지도와 서양 문물 서적을 탐독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개화파 내부도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였습니다.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모운동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동도서기, 조선의 정신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김홍집, 어윤중 같은 인물들이 이 온건한 노선을 걸었습니다. 반면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도, 법률, 정치 구조 전체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급진적 변혁을 꿈꾼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당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조선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청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전에 먼저 민중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1881년 조선 정부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습니다. 별기군은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고 최신 무기와 넉넉한 급여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구식군인들, 즉 훈련도감과 어영청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개월째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항 이후 국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882년 6월, 드디어 밀린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창고를 열자 나온 것은 부패한 쌀과 모래, 그리고 겨가 뒤섞인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선예청 당상 민겸우가 이 쌀을 창고 관리자 탓으로 돌리며 처벌하자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7월 23일,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봉기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별기군과 일본 교관들을 향했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가 살해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무기고를 열고 무장한 뒤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난 군중은 선예청 당상 민겨모를 찾아내 살해했습니다. 왕비를 해치겠다는 위협에 대신들은 서둘러 명성황후를 궁 밖으로 빼냈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복장으로 변장해 충주까지 피신했고 한동안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정계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군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권을 장악하고 개화 정책들을 모두 되돌렸습니다. 별기군은 해산되었고 일본 공사관은 불태워졌으며 일본 외교관들은 인천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복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와 민씨척족은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 군대 4,500명이 조선에 상륙했고 이들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청나라 텐진으로 압송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후 3년간 청나라 땅에 억류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은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관 피해를 명목으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 배상금과 군대 주둔권을 얻어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모두 조선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구도는 12년 뒤 청일전쟁이라는 대폭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은 단순한 군인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근대사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조선은 사실상 청나라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원세계, 가 조선의 부임의 내정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급진 개화파 김옥균은 일본의 지원을 얻기 위해 3차례나 도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구체적 지원 약속을 피했습니다. 청나라와의 충돌을 아직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84년 8월,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청불전쟁이 터졌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주둔한 군대 절반을 빼갔습니다. 급진 개화파에게 이것은 천재일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은 쿠데타를 결심했습니다.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는 일본군 150명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획은 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기 전에 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밤, 우정구, 개국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우정국은 조선 최초의 근대 우편 제도 기관으로 홍영식이 총판을 맡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한창이던 그 밤, 인근 건물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수구파 대신들이 불을 끌어나간 사이,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화파 행동대원들은 수구파 대신들을 차례로 불러내 살해했습니다. 살해된 대신 중에는 영의정 이최응과 좌영사 한규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옥균은 고종에게 접근해 청군이 쳐들어온다고 거짓 보고를 하며 경우궁으로 를 요청했습니다. 고종은 위기를 피하기 위해 경우궁으로 이동했고 일본군이 궁을 에워쌌습니다. 12월 5일 새벽, 새 정부의 개혁 정강 14조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놀랍도록 선진적이었습니다. 청에 대한 사대 폐지, 문벌 폐지와 인재 등용, 조세 개혁, 탐관오리 처벌, 그리고 내각제 실시였습니다. 만약 이 개혁이 실현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종은 몰래 청나라 군대를 불렀습니다. 12월 6일,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 1,500명이 경우궁을 포위했습니다. 일본군 150명과 청군 1,500명의 대치, 수정 열세를 확인한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일본군이 물러나자 3일 천하의 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한 뒤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홍영식은 현장에서 청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남은 개화파 인사들과 그 가족들은 처형되거나 연좌제로 희생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의 여파는 국제 무대에도 미쳤습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모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향후 조선에 파병할 때는 반드시 서로에게 통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약은 10년 뒤 청일전쟁의 법적 구실이 되었습니다. 망명한 김옥규는 10년간 일본과 청나라를 전전하다가 1894년 상하이에서 조선 정부가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44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이 더 충격적입니다. 조선 정부는 시신을 국내로 가져와 능지처참에 처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토막내는 것, 그것이 당시 조선 정부가 개화파 지도자에게 보인 마지막 분노였습니다. 갑신정변은 실패했지만 그 의미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헌법에 준하는 개혁정강을 내세운 정치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두 사건은 조선이 근대의 문턱에서 얼마나 깊은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은 변화, 밖에서 안으로 강요된 근대화, 조선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그리고 청일전쟁이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